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뭐가 나빠서 그런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는 그러면 왜 저렇게 안 싸우고 잘 그럭저럭 잘 지내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싸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맨날 싸울까요? 우리 국민들이 싸움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백이민족, 양반의 민족 아닙니까? 유교 정신의 근엄하고 정말 도덕심이 강한 민족이죠. 그죠? 절대 그렇게 싸움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라는 이 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민주정치 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로 대통령 중심제고, 두 번째가 내각 책임제고, 세 번째가 바로 두 개를 짬뽕시킨 혼합한 소위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느 제도가 제일 나쁜 건지 아십니까? 뭐를 기준으로 그걸 아느냐? 나라들이 어느 제도를 많이 택하느냐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최고로 인기 없는 제도, 도대체 다른 나라들이 이거 택하지 않는 제일 인기 없는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중심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우리가 반국계나 끼는 나라,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살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어느 정도 받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OECD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OECD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 OECD 국가가 전부 합쳐서 37개인데요. 이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 하는 나라는 6개밖에 없습니다. 16%.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이 6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37개 중에 23개가 다 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6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럴듯한 나라들은 다 내각제예요. 사실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전부 23개가 전부 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이원 집정제는 8개 나라를 가고 있어요. 대통령 제도보다는 그래도 2개나 많아요.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제는요, 세계가 낙제점을 준 제도입니다. 안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부자 나라, 비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2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같으세요? 미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19개가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는 3개를 하고 있어요. 다들 이 낙제점을 준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낙제점을 줄까요? 첫째로 대통령 중심제는요, 본질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승자 독식 제도거든요. 이긴 놈이 다 먹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요, 타의 배가 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한 놈이 다 먹으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큰 문제가,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거의 독재화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소련 독재화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박정희, 전두환, 중국도 대통령 중심제고, 지금 터키니 전부 다 권력이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화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인권유린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6나라, 미국 빼놓고, 미국은 왜 괜찮은지 제가 나중에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나머지 5나라가 지나온 걸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하는 바람에 4.19도 일어나고 5.18도 일어나서 몇백 명씩 죽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그런 곤욕들을 우리가 치렀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안 하는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멕시코 대통령 중심제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요 무려 77년간 일당 독재를 했어요. 그럼 박정희는 일단 독재를 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부강하게라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멕시코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10,000불 정도예요. 여러분 칠레 군사 독재의 대명사잖아요. 피노체트라는 친구가 16년간 독재하는 바람에 가혹행위 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GDP는 15,000불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반밖에 안 되죠. 반도 안 되죠.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의 최악을 보여주는 가장 정명한 예가 바로 터키예요. 터키는 내각 책임제 국가를 했어요. 본대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해가지고 3번 연임을 하면서 아주 나라를 굉장히 부자로 만들었어요.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했죠.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수상이 3번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에르도안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꿔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쿠데타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나라가 완전히 지금 독재화되고 있죠. 근데 터키도 경제적으로도 아직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고 콜롬비아 이 나라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대통령제 하면서 맨날 분파적으로 싸우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극단적인 독재는 없었지만은 결국은 GDP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별로 발전을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연방제니까. 50개 주는 전부 거의 완전한 자치를 갖고 있죠. 외교권 빼놓고는. 일상 국민 생활은 다 자치권이니까. 이걸 누가 하나가 이렇게 연방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 중요하니까 외교권, 국방권 이런 걸 가지면서 결국은 한 나라로 가지만은 참 운이 좋은 게 미국은 국민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나라는 독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체를 정말 처음부터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민주주의를 안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아마 본인이 원했으면 3연임, 4연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전쟁의 총대장이 됐잖아요. 총사령관.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세우게끔 만들고 초대 대통령 재선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국민들이 열광했지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가는 그것이 미국의 전통이 됐죠.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양원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무작정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 빼놓고는 나머지 5개 나라는 전부 피비린내라는 역사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면 내각제는 그렇게 안 싸우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죠? 내각제는 훨씬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권력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당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독재로 가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각제는요, 중간에 언제든지 정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불신임해가지고, 그 정당을 불신임해서. 국민이 원하면 한 달 만에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는 언제든지 물론 과반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덜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내각제는요, 다수당을 만들면, 다수의 당의 힘을 합쳐서 과반이 되면 정권을 잡으니까 연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 2당, 석당, 3당, 4당까지도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장관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두 당이 합쳤다. 그러면 하나의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하나는 진보가 강하다. 이랬더라도 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경제는 보수적으로 가고 싶으면 경제는 보수 의원이 경제장관을 맡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같은 거는 진보당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진보가 해서, 그래서 수당, 세 당이라도 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을 합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그 도전에도 대응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내각 책임제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언제 덮쳐질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전쟁을 몇 번이나 치렀지만은 그런 나라가 내각제입니다. 일본은 내각제 가지고 2차 대전에 그렇게 거대한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독일은 내각제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었어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내각제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제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37개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는 6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각제 아니면 이원 집정제라는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내각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각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이제 이원 집정제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짬뽕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보통 뭐 외교하고 국방 이거는 대통령한테 주고 이쪽은 뭐 나머지는 수상이 한다든지, 그 불란서 같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수상은 적게 주는 이런 걸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권력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대통령 중심제의 이 모든 폐악들은 많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요. 대통령제를 안 하면은. 우리 대통령제는요, 대통령제 중에서도 특별히 모델이 나쁩니다. 저는 전두환 씨를 굉장히 미워하는데요. 그 사람이 헌법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우리 1989년에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말이 좀 상스러워서 미안합니다만 이 대가리가 도대체 의외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너무 나쁜 헌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헌법이. 그게 자기가 꾸리니까 대통령 단임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참 나쁜 제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단임제가 되면요, 지금 우리 단임제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임기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지 마음대로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재선 연임 제도가 있으면요, 미국같이 예를 들어서 연임제가 있으면은 다음 선거에서 만일에 떨어지면은 완전히 실패자가 돼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당연하죠.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낙제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연임에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임기할 때 너무너무 겸손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요. 연임이 되고 나면 또 여유가 생기고, 그게 훨씬 더 관대해져요.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임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대통령제의 정말 본질인데, 우리는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한번 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나 그만두면 그뿐이다 이렇게 하는 너무나 큰 나쁜 그런 이제 임팩트가 생긴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연임제를 안 한 것이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그 옛날에 독재 할까봐,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 할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차례가 연임해서 또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상원 제도가 없는 게,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으면은 훨씬 더 이게 부드러워져요. 법률 통과 과정이. 왜냐하면 하원에서 한번 통과되더라도 상원에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또 조합해서 새롭게 또 타협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더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대통령제 아니라도 다 양원제 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단원제가 한번 떡떡가 땅땅 해가지고 지금 특히같이 다수당 해가지고 땅땅땅 쳐버리면 그냥 법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이거는요
국민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제도예요.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각박하고 맨날 치열하고 정말 투쟁적이 될 수 없는 게 이런 제도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 이걸 갖다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각제를 더 선호해요. 실제로 재밌어요. 왜? 타협이라는 예술이 마음발할 수 있으니까 정치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죠? 독일 같은 데 보시죠. 영국 같은 데. 그리고 훨씬 더 능률적이에요. 왜? 감정적으로 부닥치고 대립하고 각각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으니까 평화로워요. 그리고 포용적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상원이 없는 단원제, 이거는 너무나 작은 그릇에 우리나라는 벌써 1989년 개헌할 때에 비해서 무려 30년간 너무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더 다양해졌고 너무너무 더 담을 게 많아진 나라가 됐어요. 이제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이 헌법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요? 사람이 나빴을까요? 싸움꾼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제도가 싸울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굉장히 각박한 제도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 두 번째 질문, 다른 나라는 왜 안 싸우냐? 다른 나라도 대통령 중심제 한 나라는 다 싸웁니다. 미국 빼놓고는. 그래서 많은 비극을 정말 초래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개헌에 정말 주력할 때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투표 때 같이 개헌 투표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대로 이 정치 체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철입니다.